1월 1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지날수록 여러가지 국내 외교 안보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의 사드 배치가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가 중국이 가장 꺼리는 카드를 대통령이 빼들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도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온 관료들이 그간에 지나치게 중국과 관련해서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친중 중국 경사 열병식 참여가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 의한 통일을 마치 지지할 것처럼 상당히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볼멘 소리로 쏴붙였습니다. 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취하는 조치가 다른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확성기를 트는 부분, B-52가 한국 상공을, 한반도 상공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초반 강한 비판을 하다가 그 직후부터는 양비론으로 가면서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여러가지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또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비핵화를 하는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걸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한 수준, 이거는 그야말로 매우 상식적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드 검토라는 말을, 정말로 하기 싫었던 말을 빼들은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신복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 검토를 직접 말하게 합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립 서비스로 일관할 때 하얼빈에 안중근 여사 기념관 하나 지어주고 서울대학교에 책 몇천 권 기증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이 입술에 침 한 번 바르고 가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중국이 얼마나 실속을 취하고 있는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들어서 시진핑 고향 인근에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래도 한국에 이제 경사되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러브콜을 받는 것이 그야말로 이 유사일의 행복한 상황이다. 좀 정신 나간 소리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었습니다. 자,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쓰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세탁을 해가지고 옛날에 하이타이 같은 걸로 세탁을 해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고 데리고 쓰셔야 될 걸로 봅니다. 외교 안보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중국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절대 북핵 실험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안 옵니다. 그 전에 중국요, 아주 간이 썰개도 빼줄 듯이 우리한테 슬슬 돈 안 드는 부담 없는 이야기는 잘해줬습니다. 이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시진핑도 안 받고 국방부장도 안 받습니다. 필요할 때 연결도 안 되는 한라인이 무슨 한중 군사 교류입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삼각안보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 부터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한라인 만들어 놓고 정작 한라인이 필요할 때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실체인데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흥분하고 자기가 더 가볍게 방방 뜹니다. 대한민국은요, 웃기는 게 언론이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관료들은 언론보다 더 가볍습니다. 국민이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요.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어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자, 개성공단을 문을 닫든지 잠정적으로 폐쇄하든지 하는 부분은 북한이 향후에 도발을 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손을 다 댈 수 없는 성역처럼 여기던 부분에서 한 발 진전된 발언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핵무장론 이해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은 자, 북한이 도발 강도를 강화해 갈 때 계속 우리가 이런 입장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은 약속을 깼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연두 교서에서. 자,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댔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예전에 했던 실험에 세 차례 핵실험에 뭐 그저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북한을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보였다. 전략적 무시다. 이러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오바마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빠져들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도 없고 중국만 쪼으면서 그냥 유엔의 안보 그 경제 제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압박을 하면서 이 쟁점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자기가 이 문제를 언급하면 지금 대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공화당 후보들이 일제히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지금까지 7년이죠. 7년 동안 북한은 차곡차곡 핵 전력을 발전시켜왔고 미사일도 발전시켜왔고 SLBM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오바마는 뭐 했느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진전될 때 우리한테 확실한 비핵화를 자신들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한국을 확실히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핵 부존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재 아래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92년 2월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북한은 핵실험을 4차례나 하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미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에 배치할 전술 핵무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있는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국이 박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배치를 해달라 요구를 해도 미국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 외에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동서냉전, 즉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부터 전술 핵무기와 그 다음에 B-52 같은 전술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상당히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B-52가 365대인가가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도 상당한 부분을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운영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숫자, 전술 핵은요, 뭐 한두 개 갖다 놔가 될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 800개 정도 있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150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분량 이상의 전술 핵무기가 있어야 될 건데 미국은 그 전술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핵 우산 아래 한국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핵 우산이냐, 즉 괌에서 날라오는 B-52에
전술 핵무기를 싣고 있다는 말이냐? 너네들 전술 핵무기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쓸 만큼.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쌓아서 북한에 떨어뜨린단 말이냐?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미국 보고 더 쪼아야 됩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도 대선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요. 대선 국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미국이나 중국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야 됩니까? 우리도요. 미국의 약점,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야 되고 중국의 약점,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음 무기는 이미 배치할 전술 핵무기도 없는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거나 핵 우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뭐냐? 너네들이 어떻게 뉴클리어 엠버렐러, 그 핵 우산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냐? 핵 우산이 뭡니까?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우리 한반도 남한이 밑에 있으면 자, 미국이 핵을 가지고 적어도 남한만큼은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 핵 우산 아닙니까?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자, 우리가 남한테 핵 피해를 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 피해를 안 당하려면 같이 핵을 가져서 이 동등한 수준으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서 사실상 남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해주겠다. 그것이 핵 우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 측에 핵 우산의 성격과 전술핵 무기 재배치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